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페님들, 이 낚싯대가요, 최초 소유자는 일본인이었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도 새 제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중고로 가져온 낚싯대거든요. 물건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자세한 건 몰라요. 그런데 이걸 사용하는 사람마다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상한 일이라는 게 낚시가 잘 된다, 엄청 큰 녀석들이 문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죽다 살았다라든지 이상하게 헛것이 보인다라든지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들린다, 이런 것들. 필요하다는 누군가에게 줬는데 그런 이상한 일들이 생긴다면서 저한테 말없이 지인들 사이에서 돌고 돌던 그런 녀석이죠. 그리고 그렇게 돌고 돌던 낚싯대를 다시 제가 가져온 거고요. 혹시 몰랐어요. 나쁜 일이라도 생길까 걱정되더라고요. 저도 가끔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냥 기분 탓이려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이거 최초 사용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일들을 겪는 건가 싶은. 단페님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어떤 이상한 일들이 생기면요, 괜히 뭔가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되진 않나요? 이번 이야기는 완뽕삼촌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완뽕삼촌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완뽕삼촌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정확히 2004년 8월이었어요. 그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었거든요. 결혼하면서 전세로 들어간 인천 주안에 있는 집이었는데요. 주방 겸 작은 거실에 방 2개, 화장실이 하나 있는 진짜 오래된 그런 주택에 전세로 들어갔었어요. 그냥 겉으로 봐도 엄청 낡은 집이고 다른 건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그런 집이었는데 이게 단층이라 저희 부부만 살 수 있어서 그거 하나 마음에 든 집이었어요. 그날은 회사에 그 프로젝트가 있어서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고 동료들하고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먹은 뒤에 3시 조금 지나서 집에 왔었죠.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집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한증막 같은, 원래 더운 시기지만 그날은 그렇게 더운 날도 아닌데 습도가 엄청 높은 것 같고 더구나 숨을 쉬기도 힘들게 느껴지대요. 진짜 이 숨쉬기 힘들 정도라 그냥은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그래서 바로 샤워하고 거실에서 선풍기를 틀고 잠을 잤는데요. 아니, 완전히 잠이 든 상태는 아니고 살짝 잠이 들락말락하는 상태 있죠. 눈이 감겼다 떴다 뭐 그런 상태. 프로젝트 때문에 몸이 엄청 피곤한데 잠이 쉽게 안 와요. 집에 돌아가면 바로 잘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현관 열면 있는 그 중문 있잖아요. 나무로 된. 좀 나이가 있는 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 땐 드르륵 하는 그런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중문은 제 등 뒤에 있는데 그때 거기 중문을 여는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건 느낌이 그렇다라든지 뭐 그런 것 같다라든지 그게 불가능할 정도로 소리가 힘차게 나는 그 문이라 절대 착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문이거든요. 그래서 전 전날 친정에 간 아내가 왔나 싶었죠. 그래서 잘 다녀왔냐고 돌아 누워서 인사하려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드르륵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터벅터벅 바닥이 울려요. 사람이 걸어오는 그 소리, 그 느낌, 그 울림. 그런데 그때까지도 몸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너무 피곤한가?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누가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몸이라든지 뭐가 반응을 안 해요. 그리고 눈까지 떠지지 않아요. 아,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뒤로 기억이 안 나요. 잠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일어나니까 어둑어둑해졌어요. 8월이니까 해가 길잖아요. 그런데 일어났을 땐 집안이 어두워서 깜깜하더라고요.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게 그렇게 갑자기 잠든 게 신기했지만 잠들기 전에 중문이 열리고 누가 들어온 건 확실히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친정 갔다가 돌아온 아내라고 생각해서 아내를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방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와서 불도 왜 안 켜고 뭐 하냐고, 잘 다녀왔냐면서 방문을 열었는데 방엔 아무도 없어요. 분명 안방에서 소리가 났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을 열었더랬죠. 다른 방에도 없어요.
집엔 저 혼자 있는 거죠. 전 아내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그때까지 장모님 댁이라고 무슨 일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잘 있나 해서 전화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다음날 오겠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아니라고 좀 더 푹 쉬다 편히 있다 오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겁나더라고요, 그 상황이. 중문이 열리는 소리며 사람이 걸어온 소리, 뭐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겠죠. 아내가 대답했다고 들은 거 제 착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내랑 통화를 마치고 그때 방문 거기 열린 그 틈새로 거실에 있는 냉장고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냉장고 옆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몸을 돌렸거든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잠깐 보였다 사라지거나 뭐가 휙 지나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입 주변부터 옷까지 완전히 피범벅이 된 여자가 살짝 입가에 미소를 띤 그런 표정을 하고는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때 누가 손가락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몸이 살짝 기우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고, 분명 전 서 있는데 몸이 옆으로 기울더라고요. 그리고 제 손을 보니까 주먹을 쥐고 있는데 손가락이 하나씩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씩 펴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누가 억지로 손가락을 펴는 듯이요. 아프진 않은데 저항할 수 없어요. 그냥 펴져요. 이거 지금 꿈이다, 가위라는 건가 보다. 제가 가위에 눌린 적이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꿈이고 가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프로젝트 때문에 많이 피곤했나 보다, 이런 이성적인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야,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내 목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제 몸이 막 흔들려요. 그걸 느끼겠어요. 그리고 다시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데 깨우는 목소리죠. 일어나라고. 왜 여기서 자고 있냐고. 그리고 눈이 떠졌어요. 그때 일어나서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어디서부터가 꿈인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제 앞엔 친정에 있을 아내가 있고, 그런데 아내가 저한테 뜬금없이 누구랑 있었냐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당신이야말로 지금 어떻게 여기 있냐고, 내일 온다고 하지 않았냐 하니까 저랑 전화통화를 하는데 옆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우리 고기 먹자 그러면서 웃는 소리. 그래서 아내가 절 부르고 이렇고 저렇고 말을 했는데 전 대답이 없고, 그 상황에서 여자 목소리는 계속 들리고, 그러다 전화기가 꺼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운전해서 집으로 왔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그리고 태어나서 그런 소름은 진짜 처음 경험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전 있었던 얘기를 아내한테 했더랬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이랬고, 일어났더니 이랬고, 통화한 뒤에 이랬고. 아내는 그런 제 말을 심각하게 듣는 것 같았어요. 그게 말이 되냐느니 어쩌니 그런 말 없이. 그런데 아내도 분명 저처럼 그랬을 거예요. 기분도 좋지 않고 겁도 나고. 그런데 애써 냉정해지고 차분해지려고 한 거지. 그리고 설마 우리 집이 아닐 거다, 이상한 집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자, 그런 말을 서로 주고받고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그땐 돈도 없어서 그 집을 나와서 어디 따로 가서 살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 있었는데, 그런데 그 뒤부터 좀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데, 멀쩡했던 보일러가 배관이 터져서 바닥이 물바다가 됐고, 겨울도 아닌데 수도가 나가서 수리해야 됐고, 욕실 하수구가 막혀서 사람을 불러서 보니까 거기 쥐가 죽어서 하수관에 박혀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요, 나중엔 집주인이 그래요. 다른 집으로 갈 생각 있냐고. 그냥 이런저런 말 없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집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한 적도 없고, 그냥 집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비 때문에 연락한 거 외에는 없었는데, 그리고 당연히 그때마다 집주인인 할아버지가 직접 와서 확인하고 별 문제 없이,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수리비를 내주거든요. 근데 마지막 쥐가 죽어서 하수관을 막고 하수구가 막혀 있을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집으로 이사갈 생각 있냐고. 그리고 이사를 원하면 바로 빼도 된다는 말. 저희 망설임 없이 그 말에 바로 빼겠다고. 다른 집 구하고 그때까지 있을게요 이런 말도 없이 그냥 바로 집 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는 바로 할아버지께 돈을 돌려받고 이틀 뒤에 그 집에서 나왔고요. 가구라고 해봐야 벽에 설치해서 벽장처럼 사용한 문짝 몇 개랑 그 소파나 식탁도 없었고, 에어컨도 없었고, 냉장고, 선풍기, 텔레비전이 전부였고, 식기라든지 어쨌든 짐이 용달차 한 대도 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집 구하기 전까지 아내는 친정에 있었고요. 짐들도 그 아내 친정이 농가라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 친정에 두고
전 혼자 사는 절친이 있었는데 그 친구 집이 아파트고 방이 셋이라 사정 얘기하고 그 친구 집에서 잠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의 직장 동료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좀 남달리 촉이 좋은데 저한테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그땐 직장인 누구한테도 말을 꺼낸 적이 없고, 그리고 제가 집을 나왔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조심히 얘기를 꺼냈어요. 있었던 일들을. 그랬더니 그분이 제 얘기를 들었을 때 절대 평범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분명 그 집에 뭔가 있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 집에서 가지고 나온 거 그거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뒤에 생긴 일들, 이게 우연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사람 말을 듣고 아내한테 혹시나 해서 회사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말도 안 했는데 먼저 그런 말을 하더라. 그리고 상황 얘기를 했더니 가구라든지 그런 게 좀 그렇다고 하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말을 하려고 아내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놀라면서 하는 말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내 친정에선 넓은 울타리 안에 방목식으로 닭들을 좀 키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간 뒤부터 암탉이 알도 안 낳고 수탉이 울지를 않더래요. 그러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물론 그전까진 그런 일도 없었는데 암탉이 몇 마리 죽었다고 그래요. 물론 짐승한테 물린 외상도 없고. 그래서 제가 회사 사람 얘기를 했을 땐 엄청 놀라더라는 거죠. 그때 아내나 저는 종교도 무교에 미신 같은 것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땐 그렇더라고요. 이게 진짜 뭔가 있기는 있구나 싶더라니까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회사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것도 희한하고. 그래서 전 집에서 가지고 온 거 숟가락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버렸었죠.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 말이죠. 그렇게 내다 버린 뒤부터 암탉들이 다시 알을 낳더라는 거예요. 수탉도 조금 지나서부터는 다시 울기 시작했고요. 물론 죽어나가는 닭들도 없었고. 그리고 다행히 새로 이사를 할 때까지, 그리고 이사를 한 뒤부터 지금까지 그날처럼 이상한 일은 생기지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때 그 경험, 분명 어떤 뭔가가 있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소름 돋는 경험이었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절대 다시는 경험하기 싫은 그런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완뽕삼촌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쉽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진짜 하나하나가 절대 경험하기 싫은 일들이네요. 앞으로는 정말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 집주인 할아버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가려면 나가라? 혹시 집주인 할아버지는 뭔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말하기 힘들거나 말 못할 그 무언가가 그 집과 얽혀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교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